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마주쳤던 사람들 중 단 한 명의 얼굴이라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색깔의 신발을 신었는지, 가방에 어떤 액세서리가 달려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마 10명 중 9명은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일 때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오늘 낮에 카페에서 주문하다가 말을 씹었을 때, 혹은 지하철에서 발이 꼬여 비틀거렸을 때, 우리는 주변의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치 내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쏟아지는 것처럼 느끼죠.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인지하는 비중과 타인이 우리를 인지하는 비중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존재합니다.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심리학자 토마스 길로비치가 진행한 연구입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아주 우스꽝스럽고 촌스러운 유명인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혔습니다. 누가 봐도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옷이었죠. 그 옷을 입은 학생은 강의실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학생이 자신의 옷을 비웃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인 50%가 내 옷을 알아챘을 거라고 보고했죠. 하지만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옷을 기억한 사람은 단 20%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그 20%조차도 강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 티셔츠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수치사할 것 같았던 그 순간이 남들에게는 배경화면의 노이즈 정도였다는 뜻입니다. 하나 더 자극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느 파티장에서 한 여성이 드레스 지퍼가 살짝 내려간 상태로 1시간 동안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파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내 속옷을 봤을 거라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설문조사 결과 그녀와 대화한 사람 중 그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인지 왜곡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뇌는 구조적으로 자기중심적 편향을 가집니다. 우리는 24시간 내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감각 속에 갇혀 살기 때문입니다. 내 세상의 주인공은 나이기에 모든 정보의 필터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에너지 낭비이자 일종의 오류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생존의 필수 전략이었습니다. 무리해서 튀는 행동을 해서 소외되는 순간 야생에서 굶어 죽거나 맹수에게 잡아먹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네의 편도체는 타인의 시선을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감지하도록 진화하였습니다.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으면 즉각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뿜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논리적 판단을 하는 전두엽은 잠시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맹수가 우리를 잡아먹지 않지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가상의 포식자가 우리의 전두엽을 매일 마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다는 공포 때문에 회의 시간에 입을 닫고 모임에서 구석에 숨게 되죠. 정작 당신의 뇌는 타인을 분석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지만 상대방의 뇌도 똑같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분석하느라 당신에게 쓸 에너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는 관객들만 가득한 극장 무대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제 이 비효율적인 자의식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명성 착각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의 불안이나 긴장이 얼굴에 다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내 손이 떨리는 걸 저 사람이 봤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험에 따르면 타인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당신이 생각하는 것의 10분의 1도 읽지 못해요. 당신이 말해주지 않는 한 당신의 긴장은 당신만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555 규칙의 적용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소한 실수가 5분 뒤에도 중요할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5개월 뒤에는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럼 5년 뒤에는요?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뇌는 현재의 고통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프레임을 강제로 늘려보세요. 고통의 밀도가 순식간에 희석될 겁니다. 세 번째, 조명의 외부 투사입니다. 자의식 과잉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시선을 내부로 향하고 나를 채찍질합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조명을 밖으로 돌리세요. 상대방의 넥타이 무늬, 카페의 배경음악, 창밖을 지나가는 자동차의 색깔, 이렇게 외부의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세요. 뇌의 연산장치를 외부 정보 처리에 할당하면 내면의 불안을 증폭시켜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이걸 주의 집중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입니다. 무관심의 자유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서운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면죄부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도전을 마음껏 해도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남들은 당신의 실패를 기억할 만큼 한가하지 않으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의 목표에 투자하죠.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사느라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헐값에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타인의 박수로 채워지는 밑빠진 독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로 채워지는 단단한 댐이어야 해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비바람이 불어와도 그 댐이 견고하다면 수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남들은 자기 자신 돌보기에도 벅차다 라고 말해주세요. 당신은 더 이상 무대 위의 광대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대를 설계하고 조명을 조절하는 당신 인생의 유일한 디렉터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가상의 감독에게 당신의 인생 대본을 맡기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거운 자의식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가 더 자유로운 곳을 향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통찰이 도움이 되셨다면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